인천의 한 주택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왜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었을까? 이 병 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해서 지금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아무리 치료해도 또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병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도. 그를 괴롭히는 질환은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건성. 어머, 엄청 심하네요. 무슨 병이길래 저런 이게 거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내 피부를 내가 못 만져요. 모욕하면은 너무 아파하고 피부를 못 맞을 정도로 심해요. 이 발바닥을 땅에 들이칠 수 없어요. 화장실을 기어갈 정도로 그렇게 심해요. 피부가 너무 심하네. 보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나를 지켜야 될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만성질환, 즉 그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혈액을 타고 돌면서 만성염증 물질들이 피부를 주로 공격하고 면역계 쪽에 피부 반응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건선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을 앓은 이후 청소에 집착하게 됐다는데 각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만 움직여도 이게 침대고 방바닥이고 다 각질이 떨어져갖고. 겨울철엔 보습 관리도 철저히 한다. 매달 로션을 상자째 사야 할 정도다. 건조하면은 피부가 이제 더 심해지거든요, 건선이 이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일주일에 이렇게 녹은 거를 한 총을 다 써요, 거의. 건조하면 가려움이 심해져 수시로 로션을 발라줘야 한다. 그럼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통증. 평범한 일상은 그에겐 꿈이었다. 고통의 시작은 10살 때부터였다. 어려서부터 계속 고생하셨겠네요. 오랜 병마와의 싸움. 그의 곁을 지킨 건 어머니뿐이었다. 이럴 때나 숨승틈 괜찮았지. 어머니도 속상하시겠네요. 내가 얘를 데리고 안 가본 데가 없죠. 처음에는 뭐 한약 먹였지, 뭔 약 먹였지, 다 모든 게 좋다는 약을 다 먹여봤으니까. 얘 놔두고 굿까지 했어, 굿을. 뭘 귀신이 걸렸다 해서 계속 반복이지, 반복.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건만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문제는 더 있다. 최근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진짜 피부 질환인데 왜 엑스레이를 찍죠? 뼈까지 침범하거든요. 만성염증 때문에 손과 발에 관절염까지 찾아온 것. 염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타겟은 피부가 되기는 하지만 그 혈액을 타고 돌면서 신경이라든가 피부 이외에도 근골격이라든가 폐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조직을 침범하게 되는데, 주로 그 범위가 피부를 떠나서 관절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리가 건선, 관절염이다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 그를 세상과 단절시킨 만성염증. 그는 염증으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서울의 한 병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임혜신 씨. 이제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지나시면은 이제 또 항암 부작용이 또 올라올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그렇죠. 몇 번째 항암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반복되어 온 치료. 올해로 17년째다. 암 환자라는 종이 한 장 받고부터 삶이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과연 17년 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부가 살림하고 뭐 일상적인 하는 건 다 하는데 늘 힘든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이제 다니던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제가 저다 먹었어요. 그게 이제 영양이 수급이 되니까 몸속으로 그것도 암도 터지는지 이제 잡힌 거 어느 나와서 이게 뭐지? 2002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녀.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셨군요. 암과의 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5년 동안 잘 유지하고 이상은 없다고 얘기가 났는데 7년 차에 전이가 됐어요. 꼬리뼈,
안에 천골, 그 요추인데 요추 안에 천골이 있대요. 그 안에 계란만한 암이 생긴 거야. 그거. 유방암 수술 후 7년 만에 골반에 전이되어 발견된 암. 아니 어떻게 유방암에서 저렇게 다른 부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까지 전이가 되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시 수술과 방사선 치료하면서 지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이가 3년 후에 간으로 전이가 왔더라고요. 유방암을 시작으로 7년 뒤 골반뼈의 전이, 다시 3년 뒤 간의 전이, 충격의 연속이었다. 손톱 고름대도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막 고름이 질질 나오고 발바닥도 다 막 피고름이 나서 걸음을 못 걷고 이렇게 엎드려 네 발로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약을 먹으니까 용량이 너무 세서. 17년간 3번 찾아온 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염증 물질에 의해서 종양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신생혈관을 확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혈관과 림프절을 타고 새로운 타장기나 새로운 병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17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저렇게 씩씩하신 걸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자제분들은 있으세요? 남매. 그들이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지금은 다 결혼한 나이 됐겠네요. 나이가 30이 다 넘었지. 늘 미안해요, 자녀들한테. 건강한 엄마가 아니라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추운 날씨로 인해 각종 질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폐렴,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이 늘고 있는데 결코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염증 물질로 인해서 실제로 암 발생률이나 암 재발률 또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뿌리 뽑지 못한 만성염증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과 각종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데, 음식을 처방하는 이기호 전문의와 염증 타파 박민수 전문의와 함께 전신질환을 부르는 만성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염증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건가요? 사실 이제 모든 염증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했으니까 싸우라. 그런 신호를 주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응일 수가, 우리 몸을 지키는 보호 반응일 수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만성염증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염증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신의 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치매, 각종 뇌혈관계 질환, 뭐 두세 배, 3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이런 질병들도 40% 이상 이런 발병률이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많이 들어본 류마티스, 관절에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장에도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온몸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들 이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뭐 위, 장, 관절, 그 뒤에 염자 붙이면 다 병명이 있잖아요. 위염, 장염, 뭐 결국은 이 만성염증이라는 놈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다 올 수 있다. 정말 무섭네요. 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만성염증의 위험이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 역시나 만성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제작진 앞에 등장한 두 사람. 빨리 와.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공연하러 가요. 배우 윤문식과 부인 신난희. 38년간 한결같이 무대를 지켜온 배우 윤문식. 마당 노래에 있어서는 인간 문화재라 할 만한데 70대인 지금도 공연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활동하기까지 부인의 역할이 컸다는데. 평소에 이렇게 같이 많이 자주 다니세요? 그럼 항상 다니죠. 지방에 다닐 때는 같이요. 내가 지금 나이는 뭐 훨씬 많이 먹었어도 하는 짓은 꼭 어른네 같거든요. 무슨 짓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항상 감시가 따라다녀요. 근데 미끄러 천천히 가. 멀었어.
이렇게 햇빛 안 잔소리를 많이 하시네요. 아, 운전할 때 절대 잔소리 하면 안 돼. 태극기 푸근마다 왜 노래를 그걸 왜 부르는데 지금? 어디 봐. 티격태격 사랑 싸움하며 도착한 공연장.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연습이 시작되고 연세 생각하시면 좀 너무 대단하신 거죠. 저랑 같이 작업을 한 3, 4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40년. 40년 넘어간다. 39년. 39년. 지금껏 4,000번 넘게 공연을 했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시간. 하지만 어느새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할 줄 알았다. 폐쇄성 폐질환으로 계속 이렇게 약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후 빠는 거 있어요. 호흡기 계통으로.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CT를 보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폐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성염증성 폐질환을 앓고 있던 중 발견된 폐암. 결국 오른쪽 폐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했다. 들었을 때 물론 놀랍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 양반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셨기 때문에 어쩌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었어요.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유연성 테스트로 우리 몸의 염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아프지 않아? 아프지? 눌러. 감기 전혀 안 돼. 내가 방송을 하는데 다른 스태프들도 만성염증 테스트에 도전. 오, 다들 양호하다. 얘들 세 놈 합힌 나이보다 내가 더 먹었어. 이리 와, 이리 와봐. 옷 하나 벗어보세요. 벗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20대라서 가능했던 걸까? 중년인 연출가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최대한 올려보세요. 최대한. 오! 40대도 성공! 나이 탓만은 아니다. 저것만 붙으면 뭐해?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도 못 가는데 저것도 안 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라도 붙어야죠. 야, 막상 결과를 확인하고 보니 조금 씁쓸한 듯한데 그동안에 주생에 골아서 그래, 주생. 네. 만성염증이 의심되는 상황. 그 원인을 찾아보자. 장 교수님, 조명 딱 튕겨 이거요? 공연 전에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원인일까? 너무 열정 넘치셔가지고 어쩔 때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항상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진두지휘하시니까.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스트레스뿐이 아니었다. 아내분이 직접 해주시네요. 1인 몇 역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야, 됐어. 마음에 들어. 아이고. 커피를 안 사줬어?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하루 3잔 이상 못 드시게 하시는데 오늘 벌써 한 4잔 섭렵하신 것 같아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만 아주 좋아해요. 아까 녹화 전에도 드시던데요? 아, 보이면 먹어요. 그래, 방송 전에 항상 드세요. 달콤한 빵과 과자까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 음식을 찾는 윤문식. 아유 커피 어떡해. 방금 드셨잖아요. 또 드세요? 결국 가시는 거예요? 아니, 빵 먹으면 커피 먹어야지. 예전부터 커피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한 30잔, 20잔씩 먹었어요.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사는 거잖아요, 암세포도. 네. 설탕은 이 환경이 불리한 상태에서 굉장히 에너지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암세포가 굉장히 설탕을 좋아해요. 빵 워낙 좋아하세요. 내가 빵돌이라고 별명 지어놨어요. 되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채소, 과일은 입도 안 됐었고요, 원래. 걱정되는 식습관은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것보다 음식 그 옛날부터 길들여진 그 서해안의 짠 음식 그거를 못 버리시고 지금도 조금만 싱겁게 하면은 맛없는 건 용서 못 하겠다. 배고픈 건 용서해도
그럴 정도로 그 음식이 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언제 지쳤었냐는 듯 무대에 서면 펄펄 나는 천생 배우 윤문식. 와. 불과 1년 전 암 수술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에너지를 쏟아낸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힘들어도 해야지. 아유. 무대에 있는 사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관객들은 좋아한다. 뭐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난 큰 거 욕심 없어. 목표가 없고 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연극하고 죽을 때도 그냥 꿈이 있다면 무대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아니 두 분 뵈니까 네. 황혼의 그 알콩달콩 로맨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유문식 선생님, 신한이 여사님 만나셔서 신나시죠? 뭘 물어봐요. 이렇게 서로 보면 알지. 신나고 흥나고 그래요. 예.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전 몰랐습니다. 저기 건강이 그렇게 한번 안 좋으셨던 거를 폐암까지 앓으셨다고는 진짜 몰랐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3년 안에 휠체어를 탄다나. 담배 안 끊었을 때. 담배 안 끊었을 때. 네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정기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폐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앞으로 아무것도 좋지를 않으면 1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하도 이거 주사 맞고 그러면 머리 빠지고 그러다가 되게 주위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공연이나 하고 그게 편하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여행 다니다 죽으려고 이제 일절 안 하겠다고. 치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또 장례도 치르려고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와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랬잖아.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설득 방법이네요.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제 울어가면서는 이제 어떻게 안 가요. 집 근처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우리 근처에 가까운 병원으로 같이 갔더니 일기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나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말 할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춤 바람난 사람들은 다치면 내가 또 춤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감동이 좀 떨어지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저 만성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성염증이 이렇게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제 세포에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세포의 성격을 이제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식도암이 될 확률은 15%, 간염이 이제 간암이 될 확률은 10%, 그다음에 만성위염이 위암이 될 확률은 10%, 그리고 췌장염이 또 췌장암이 될 확률은 10% 미만으로 놓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만성염증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암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은 본인도 혹은 뭐 옆에 있는 배우자도 만성염증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요. 담이 자주 결리고 통증이 발생한다. 만성염증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염증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염증인자는 뭐냐면 독소예요. 그거를 자기 몸에서 고쳐내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에 계속해서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데가 혈관도 공격하지만 근육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기저기가 아픈 게 바로 만성염증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톱이 갈라지거나 부서진다. 저요. 손톱이 너무 얇아요. 얇고. 손톱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잘 못해요. 등 긁어드리면 아주 시원하고 좋다 그래요. 날카로우니까. 사람 몸에 영양분이 아주 충분하면 중요한 장기들한테 다 보내고 손톱까지 보내도 충분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고 뭔가 미네랄,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필요한 곳에 쭉쭉쭉 나눠주고
다 쓰고 나면 손톱에 보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염증이나 뭔가 영양소 결핍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혀의 설태가 심해진다. 혀를 굉장히 열심히 양치질하고 닦아냈는데도 3시간 이후에 딱 들여다봤을 때 설태가 다시 끼어있다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고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계속 출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마당놀이를 한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달서부터 그 이듬해 1월 달까지 기침을 달고 살아요. 그 병원에 가보면 입이 이렇게 입안에 그 설태라고 그럽니까? 그게 하염없이 많이 껴 있어요. 그런 오래된 기침 자체가 특히 기관지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겪으신 안 좋은 일로 하고 있었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처럼의 휴일을 맞아 강화도를 찾은 윤문식. 이곳에서 만성 염증을 불러오는 문제적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강화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주 그냥 어디부터 근사하시다고요. 예, 그렇게 크게 좀 얘기해 줘. 멋있다. 근사하시다고 아직 근사하시다고. 젊으시고 아유, 근사하셔 아직. 우리 사장님이 눈이 참 좋으시네. 한창 시장 구경 중이던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또 젓갈 파는 데 가셨어요? 아니죠. 강화도 풍물시장이죠. 풍물시장인데 젓갈을 하도 좋아해서 젓갈집 지나치지 못하시거든요. 아이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네. 그러네요. 맞네. 이렇게 난 이렇게 짠 것만 좋아하니. 사모님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노래가나 말고. 짠 음식은 피하라 했건만 참을 수 없는 젓갈의 유혹. 근데 그거 짜게 먹는 왜 고래는 그렇게 오래 살아? 거북이랑 바다에 사는. 근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발효가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 안 그래요? 소금이 많은 이제 음식의 섭취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실험을 해보았더니 면역 세포가 그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자기 세포를 스스로 공격하는 염증인자를 대거 이제 방출하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소는 방법은 없어. 짠 거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그런 거 안 생기는 방법.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이게 순무아니에요. 이게 순무. 오늘 윤문식을 위한 첫 번째 특별 처방은 바로 순무. 알싸한 매운맛을 가진 뿌리 채소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조선무 같지 않고 팽이같이 생겼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주로? 순우는 이게 저기 간의 해독이 좋은 거예요. 간, 간의 해독을. 보자마자 나 보자마자 간에 좋다고 얘기했어. 아니 이게 원래 효능이 간에 좋은 효능이에요. 내가 하도 술을 많이 먹으니까 간에 좋다고 얘기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간에 좋아요. 순우가 해독작이라 잘합니다. 순무에는 염증과 싸우는 백혈구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고춧가루 넣고 좀 짠 것을 좋아하는 윤문식의 입맛도 사로잡을 순무김치. 과연 그 맛은? 알싸한 맛이 나시죠? 내 기억을 더듬으면은 무 맛이 아니고 배추고랭이. 배추고랭이 맛. 근데 이게 더 구수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과학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저건? 비닐봉투? 비닐봉투로 사요. 10,000원. 우리 만원이라면 10,000원 주고 이거 사겠지만 나 10,000원이면 소주가 이게 아이고 그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소주 대신 순무를 선택했다. 아 예. 누구랑 드실까요? 아 우리 마누라랑 먹지 물어নো. 저거 어디서 사서 지금 두 분 싸우시고 계세요. 저거 어디다 놨어? 저거 사서 어쨌어? 차에서 안 내렸지. 안 가지고 내렸지. 강화도의 유적지를 둘러보며 걷는 윤문식. 얼마 전부터 매일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데. 선생님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걸어야 된대. 나는 오전에 한 40분 걸고 이제 오후에 또 걸고 그러면 대개 하루에 10,000보씩은 걷지. 특별해서 일이 없으면 말이야.
걷는 게 좋죠. 매일 걷기 운동을 한 덕인지 걸음에도 힘이 붙었다. 아유, 빨리 그래야 빨리 끝나지.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듣고 가면 여기 또 찍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와. 내가 이렇게 마누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찍히는 거 이건 조작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밥도 주고 그러니까 헐썩지 걷는데. 부인의 말대로 운동하는 것이 만성염증 줄일 두 번째 처방이다. 한참을 걷고 도착한 곳은 여기 성보도 이거 미네랄 온천인데 여기 공짜래 발. 아이고 씨, 목 나오려고 그래. 추워가지고 늙으니까 내복도 입고 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딴 데 가서 절대로 바지를 벗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바지 안 벗고 밑에만 이렇게 벗어. 다리 이쁘지? 젓가락 같지? 응? 너무 말랐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해주는 주교. 저런 데 있구나. 다음에 가요. 나도. 공짜야. 되게 좋다.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든다. 좋아, 들어와요. 일들 들어와요. 같이 해요, 쭉. 발 안 닦고 오셨네. 뗏물 좀 봐. 어떡하세요? 어떻게? 뗏물 좀 봐. 아, 추석 때 닦았어요. 그래요? 여기 들어오면 나 살게요. 아, 곤란한데. 추석 때 닦았는데 뭐 3개월도 안 됐는데 뭘 또 닦어. 아유, 좋다. 어느새 윤문식의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 이제 좋아. 건강하시죠? 건강을 걱정하는 팬에게 숨겨두었던 자신만의 운동법을 보여주는데 선생님 이거 어디에 좋은 운동이래요? 뭐 염증에 좋다며. 염증에. 옆에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코어 근육을 자주 움직이게 되면 체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동그랗게 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허리를 쭉 왼쪽으로 구부려 당겨주시고 다시 허리를 오른쪽으로 구부려줍니다. 이때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천천히 구부리는 것이 좋다. 힘들어. 시원하네요. 네가 뭐 그거 즐겁게 운동한 후 그가 찾은 것은 믹스커피인가요? 아니, 안 커피요. 안 커피. 안 커피예요? 네. 커피 아니고 뭐죠 그러면? 드신 게 뭐예요? 구기자. 구기자. 내가 저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 20잔 이상을 먹었다고. 나보고 그거 먹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심장을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3잔 이상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믹스 커피를 대신할 구기자 차이요.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또 다른 음식을 찾아온 이곳. 주시오. 또 뭘 치러 가신 거죠? 과연 그 정체는? 바로 버섯 전골. 못 보던 버섯들이네 이거. 마누라 등살에 못 살아 그러는 거 이제 거의 이제 싱겁게 먹고 사는데 버섯 전골에 또 염증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10종류가 넘는 다양한 버섯이 가득한데 이거는 노른뱅이, 이거는 양송이, 브라운 양송이고요. 요거는 근데 저 집은 그 암 환자들이 오는 집인가 봐. 이 면역력을 높일 때 필요한 베타글루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염증을 줄이거나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한 73% 이상 줄이더라.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버섯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저거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네요. 와. 아니 맛있어요. 맛있는 거 보면 사모님 생각나시겠다. 아니 생각 안 나요. 평소 채소를 즐기지 않아 부인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윤문식. 염증을 줄여주는 버섯은 입에 맞을까? 맛있어. 맛있어요? 짭짤하니 맛이 많네 나랑.
만성염증 개선을 위한 특급 처방. 바로 오늘처럼 맛있게 먹고 열심히 걷고 많이 웃는 것이다. 뭐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거고 이름을 잃는 거는 많이 잃는 거고 건강 잃는 건 완전히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알 때는 벌써 건강이 안 좋을 때 그걸 알게 돼요.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관리법이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울산의 태화강을 찾은 제작진.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걱정에 빠진 그때 일제히 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 포착. 누군가 있는 듯하다. 엥? 왜 그러죠? 어머.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독특한 동작을 하는 한 여자. 입김이 절로 나오는 강추위에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요가 하는 거예요. 아, 날 추운데 밖에서 왜? 네, 공기가 좋잖아요. 네, 집안에 있으면 네. 공기도 탁하고 분위기 탁한데 이 밖에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동장군도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운동 열정력. 김민정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그녀. 정말 열심히시네요.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남모를 사연이 있다는데. 작은 애하고 같이 부모님이 산소를 갔죠. 엄마, 아버지 만나러 곧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날 살려주면 좋겠다. 엄마,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제 영정사진 하려고 제가 준비해 둔 거였어요. 그래도 제일 이쁜 사진이라고. 야, 영정사진을 준비해 두실 정도였어요? 어머머. 아, 젊은 사람인데. 5년 전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죽음을 준비해야만 했던 민정 씨.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분인데. 네. 이게 뭐예요? 진단서예요. 이거는 제가 6개월 산다는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자궁경부암 말기 환자, 3기 말이었어요. 림프까지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유를 안 했고요. 염증, 만성염증이었어요. 염증 수치가 2,300이 훨씬 넘었어요. 저 정도면 얼마나 높은 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상 범위가 얼마인가요? 한 10 정도. 10이요? 예. 10인데 2,300. 그런데 암이 말기까지 진행되기 전 이미 건강에 적신호를 알고 있었다는 주인공. 2010년 이유모를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데 말기와는 달리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수술을 거부했다. 왜 수술을 거부하셨을까요?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했어요. 자궁암 환자가 한 번 오셨는데 한쪽 다리가 괴물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부종이 살이 되고 무종이 살이 되니까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했는데도? 수술하고. 그럼 평생 내가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 통증을 겪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술하는 것보다 대체학적으로 하면 좋겠다. 반신욕도 했고요. 또 내가 뜸도 떠봤고요. 또 효소도 먹어봤어요. 그것도 먹어봤는데 안 됐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점점 잃어간 그녀. 뼈만 앙상해진 몸은 하열의 고통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다. 암덩어리는 가로 세로 10cm가 됐었어요. 그 전에 몇 cm요? 거의 그 1, 2cm 정도. 예,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대체학을 하면서 커지기 시작한 거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에 5일을 내가 항암을 받거든요. 24시간 꼬박 맞거든요. 그거 맞으면서 또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어요. 두 아들의 결혼식만은 꼭 보고 가야 한다는 간절함 하나로 암과의 싸움을 버틴 민정 씨. 1년간의 힘겨운 병원 치료를 이겨내고 꾸준히 염증 관리를 한 덕분에 최근 건강을 되찾았다.
암 진단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일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아팠을 땐 꿈도 못 꿨던 등산은 이제 민정 씨의 취미가 되었다. 한 번 여기 한 20분 거리가 거의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올라가다가 또 주저앉고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날아갑니다. 지금은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제가 뛰어 올라가는 거 한번 볼래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한번 보실래요? 그래도 저렇게 너무 까부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산을 오르다 잠시 쉬어가는 민정 씨. 그렇게 뛰었으니 갈증이 날만도 하다. 꿀꺽꿀꺽 뭔가를 마시는 주인공. 그러고 보니 아침 산책을 갈 때도 이것을 틈틈이 마시는 듯 했는데 혹시 그녀의 건강 비결은 아닐까? 이거 등산 갈 때마다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검은 액체인데? 쓴가 봐요, 쓴가 봐요. 이게 노니 주스인데요. 노니 주스. 염증 때문에 이 노니를 4년 동안 꾸준히 먹어오고 있거든요. 아, 염증에 도움이 되나요? 노니 넌 어디서 나니? 톨방울 같이 생겼네. 김민정 씨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노벨푸드 노니. 논이라는 게 원래 이제 화산토 그 지역에서 잘 자라요. 네네. 뭐 남태평양 이런 인근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열대 식물의 열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열대 식물로는 드물게 동의보감에 소개된 논이는 기운이 하늘로 뻗친다 하여 파극천이라고 기록돼 있다. 스코폴리틴은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논이에는 열대 과일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유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식물 영양소인 피토케미칼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며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결과 논이 진액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등산 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주인공. 이제 반죽 하려고요. 수제비 입반죽 하려고요. 그런데 수제비 반죽을 만든다더니 갑자기 검은 액체를 따르는 그녀. 색깔만 봐서는 아까 마시던 것과 흡사한 것 같은데. 논이 원해. 염증 관리를 위해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는 꼭 논이 원액을 넣는다고 한다. 오, 콩나물밥을 지으시는군요. 맛있겠다. 아, 여기도 또 논이 원액을 넣으시나 봐요. 저 논이 주스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예, 양념 간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볶음할 때 넣기도 하고요. 반죽할 때도 넣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색깔만 보면 쓴맛일 것 같은데. 건강식을 나눠 먹기 위해 지인을 초대한 민정 씨. 일손도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수제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솔솔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기다리기 참 힘들 듯하다. 논이 원액을 넣은 고소한 콩나물밥이 완성되고 콩나물밥에다 논이 물로 비벼 먹는 거. 콩나물밥. 쫄깃한 식감의 수제비까지 더해지면 맛은 물론 염증 완화에 도움되는 건강밥상이 차려졌다. 논이 주스가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네요. 그 논이 냄새도 안 나고. 근데 주위에 우리 나이에 한 곳도 안 아픈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이 양쪽 무릎이 많이 안 좋고요. 저도 여기 뒤머리가 당기고 어깨도 좀 뻐근하고. 우리 몸에 네. 제로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손상받은 세포를 복구시킬 때 꼭 네. 필요한 성분이에요. 20대에는 충분하게 있어요. 이 40대 넘어가면서부터 이 제로닌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제로닌을 만들려면 프로제로닌이라는 게 필요해요. 프로제로닌이 어디 많으냐면 파인애플에 많아요. 파인애플. 그런데 노니에 여기에도 또 프로제로닌이 많은데 심지어 파인애플보다 많거든요. 몇 배 많으냐면 40배 정도가 많다고 돼 있으니까 그만큼 노니가 내 몸을 나쁜 세포 혹은 세포가 손상받은 것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쥐 실험 결과 제로닌 성분이 보고독의 흡수를 막았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옛날에 내가 라면을 좋아하고 이런 거 인스턴트를 먹다 보니까 내가 만성염증이 시달려가지고 죽다 살았잖아.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온 그녀들. 수건 하나씩 딱 걸치고 어디를 가는 건지 궁금한데. 좋지. 한겨울에 옥상은 왜 왔나 했더니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옆구리 운동, 뱃살 운동 이 다 좋아요. 이 염증에도 좋아요. 야,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이시더니 바로 운동시키시는 거예요? 운동까지 볼까요? 잘 따라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유독 몸이 안 따라주는 이분. 이미 자세는 흐트러진 지 오래다. 운동에 지친 지인들을 위해 몰래 뭔가를 준비해온 민정 씨. 하루에 한 번 꼭 챙겨 먹는 음료라는데 호두와 아몬드 등 10가지 견과류와 노니 원액을 갈아 만든 건강 쉐이크. 견과류엔 비타민 E가 많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노니의 씁쓸한 맛까지 중화해준다. 노니 주스에다가 쉐이크예요. 건배해도 돼요. 건강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인생 한 살부터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노니 원액도. 예, 이게 노니 원액 혹은 노니 주스인데, 야, 이게 색은 한약 달인 거랑 비슷한 색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다 쓰잖아. 그러니까 색만 보면 쓸 것 같은. 쓴 게 이제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대단하신데. 원샷 하셨어요. 와. 필요하시니까. 아니 몸에 좋다면 그냥 잡고 댕길만 한데. 예, 괜찮은데요. 예. 드시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네. 또 콩나물 밥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양념장에 네. 노니 원액을 살짝 섞어서 아, 그러면 이제 노니 양념장이 되는 거네요. 콩나물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대요. 괜찮네. 노니를 섞은 양념장을 이렇게 콩나물밥에. 네. 아, 이거 좋은데요? 한 스푼 듬뿍 떠서요. 다 먹을 수 있겠다. 와, 이건 뭐 거의 밥도둑이네요. 왜 이 콩나물 밥에 노니 원액을 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많은데 그 콩나물로 만든 밥이니까 뭐 면역력 높이는데 정말 좋겠죠. 거기에다가 또 노니 원액을 같이 넣은 거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 노니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한 2000년 전부터 이 노니를 항생제로 쓰이기도 했고요. 상처를 치료할 때도, 예, 그럴 때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니를 신이 내린 열매,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네. 아, 꼭 이렇게 방송 와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노니에 이제 가장 많은 성분 중에 하나가 19종의 이리도이드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물이 뭔가 이제 해충이라든지 다른 새라든지 이런 걸로 비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분비해서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니 자체가 이런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이 노니를 먹을 때 혹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알레르기, 가려움증, 뭐 복통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2에서 3g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원래 노니에 칼륨이 많은데 좋은 성분이지만 칼륨에 영향을 주는 고혈압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죠. 저희 닥터집하고는 내년에도 더 건강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2018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목표 1순위 다이어트. 꼭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보시면 요 심장 주위에 이소성 지방이 보여요. 이소성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한 10배 정도. 개그맨 김현철을 좌절하게 만든 치명적인 제3의 지방. 있어서는 안 될 장기에 쌓이는 이소성 지방의 실체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뼈가 이렇게 된 데가 이렇게 휘어지는데 안 이어진다. 그렇게 감자탕 먹은 거 보면 왜 젊은 저 돼지는 이렇게 꼬부려져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펴 있는 건 감자탕 뼈도 나오면 보잖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뒤는 안 되는 거. 뒤쪽에는 염주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나누죠? 뒤가 있는 거예요? 감자탕 찜 넣어서.